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방정식의 풀이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본격적인 대수학의 시작으로 문자와 식에서 배운 것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등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두 수 또는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호가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등호의 왼쪽에 있는 애를 좌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호의 양쪽에 있다 해서 이 모든 변을 일컬어서 양변이라고 합니다. 등식의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그 식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등식이 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성립한다거나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양변이 다를 때 이 등식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등식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항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만약에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므로 우선은 x가 0일 때 b가 0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x가 0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x가 1 같은 숫자가 될 때 a가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x 더하기 b가 0인 것이 항등식이라면 a와 b가 모두 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양변에 cx 더하기 d를 빼어서 이런 식으로 a 빼기 cx 더하기 b 빼기 d는 0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보았던 이 항등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식은 이 식과 거의 비슷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항등식의 성질을 활용을 하면 여기서 a와 b가 둘 다 0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a 빼기 c도 0이 돼야 되겠고 b 빼기 d도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c가 같고 b가 d가 같으므로 계수끼리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첫 번째로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거나 만족한다 라고 표현이 되고, 두 번째로 모든 수 x에 대해서 성립하거나 만족한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세 번째로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성립하거나 만족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번째로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거나 만족한다 라고 문제에서 표현이 되면, 그러면 이것들은 항등식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등식입니다. 여기서 이 미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로 쓰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방정식에서 문자 x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정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방정식을 풀이를 하게 됩니다.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사칙 연산을 해도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a와 b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양변에 같은 숫자인 c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양변에 같은 c를 빼어도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같은 c를 곱하여도 성립을 하고 양변에 같은 c를 나누어도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나누기를 할 때는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c가 0이 되지 않는 숫자나 식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울의 그 팔에 양쪽에 A와 B의 두 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같다라는 상태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C를 더했을 때 이렇게 C를 올려놓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C가 같으므로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부분인 C를 일정 부분 파내어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같은 부분을 파내었으므로 저울이 똑같이 기울어지지 않게 됩니다. A를 복제해서 여러 개를 둔 것과 B를 복제해서 여러 개를 두었을 때 같은 양만큼 복제를 하면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되고요. A 중에 일정 비율의 부분을 잘라서 떼어내는 것과 B의 똑같은 비율을 잘라서 떼어내는 것은 저울이 기울어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울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x-1은 3이라는 등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방정식이고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좌변은 2x 빼기 1 더하기 1이 되고 우변은 3 더하기 1이 됩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2x가 되고 우변은 4가 되겠지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2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2분의 1을 곱해도 됩니다. 이때 좌변은 2x 나누기 2가 되고 그리고 우변은 4 나누기 2가 되어 정리를 해보면 x가 2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x의 값을 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위에 설명했던 저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큰 파란색 원 2개가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작은 빨간색 원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까만색 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원 하나를 X라고 하고 빨간색 원 하나를 이전에 풀장에서 생각을 했던 마이너스 1 하나가 비어있는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이 마이너스 1을 파랗게 이렇게 채우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똑같이 1을 더해줬으므로 이런 파란색 공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로 나눠주게 되면 반으로 갈라서 이 하나를 그리고 이 하나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x가 남아있고요. 우변에는 이렇게 2개가 남아있게 되지요. 그래서 x와 2가 같다는 것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했을 때 ax 더하기 b는 0의 형태로 나타나는 방정식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학교나 학원에서 이항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텐데요. 이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가 같다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변에 cx를 빼주고 그리고 b도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ax 빼기 cx와 d 빼기 b가 같다는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되지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 빼기 cx와 d 빼기 b가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 빼기 c가 0이 아닐 때와 a 빼기 c가 0일 때로 두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a 빼기 c가 0이 아닐 때를 보겠습니다. 그때는 x의 계수가 0이 아니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a 빼기 c를 양변에 나누게 되면 x가 a 빼기 c분의 d 빼기 b라는 형태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a 빼기 c분의 d 빼기 b의 형태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a 빼기 c가 0일 때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때는 다시 d 빼기 b가 0일 때와 d 빼기 b가 0이 아닐 때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d 빼기 b가 0일 때는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이 0이 되므로 0 곱하기 x는 0이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0을 곱하게 되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 되므로 이 식은 항등식이 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x의 값에 어떠한 숫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뒷배기 b가 0이 아닐 때를 보면 좌변은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가 되는데 우변은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x에 어떤 값을 넣든 상관없이 좌변이 0이 되게 되므로 0인 것과 0이 아닌 것이 같다라고 식이 쓰여지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되므로 x의 값에 어떤 값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식에 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잡한 방정식이 나왔을 때 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괄호가 있는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여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를 개수로 갖는 1차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가령 0.2x 더하기 1과 0.4x가 같다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 2x 더하기 10과 4x가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수를 개수로 갖는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분모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계산을 하기가 힘드므로 이 경우에 5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양변에 15를 곱하게 되면 3x 빼기 15와 5x가 같다라는 등식이 되게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식인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방정식의 풀이 단원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